안녕하세요. 물박사입니다. 오늘 날씨가 갑자기 많이 추워졌죠? 그래서 물박사도 머플러를 조금 두꺼운 것으로 했습니다. 제가 촬영하는 이곳이 그렇게 따뜻한 곳이 아니어서 겨울에는 아마도 계속 머플러를 하고 이렇게 촬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조금 영상을 볼 때 부담되더라도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잘 먹어야 됩니다. 하나는 음식이고 다른 하나는 마음입니다. 음식과 마음을 잘 먹는다면 건강을 잘 지키고 유지할 수 있습니다. 지금 아픈 곳이 많다면 여러분은 음식을 잘 못 먹고 있거나 마음을 잘 못 먹고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정말 아픈 곳이 많다면 음식과 마음 모두 잘 못 먹고 있는 상태라고 생각하기 바랍니다. 이전 영상을 통하여서 음식으로 고치지 못하는 병은 약으로도 고치지 못한다는 설명을 하였습니다. 음식 때문에 병이 생긴다면 음식으로 병을 고쳐야 되겠지요. 마음에 병이 생겼다면 마음의 문제를 해결해야지만 병이 고쳐질 것입니다. 마음에 대한 이야기는 음식에 대한 이야기가 끝나면 앞으로 많은 이야기를 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당분간은 음식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식을 잘 먹기 위해서 가장 먼저 음식을 잘 선택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음식을 잘 선택하기 위해서 가장 우선시 해야 되는 것은 곡물과 육류입니다. 곡물은 탄수화물의 주요 공급원이고 육류는 단백질과 지방의 주요 공급원입니다. 채소나 과일을 통하여서도 아주 적은 양의 탄수화물과 지방 그리고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지만 인체가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턱없이 부족한 양이기 때문에 건강하기 위해서는 곡물과 육류를 충분히 섭취해야 합니다. 혹 건강을 잃고 건강을 회복하고 싶은 사람이라면 지금 여러분의 곡물 섭취량과 육류 섭취량을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곡물과 육류는 3대 영양소의 주요 공급원입니다.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을 3대 영양소라고 말합니다. 영양소 앞에 3대라는 글이 있는 이유는 세 가지 많이 필요한 영양소라는 것을 뜻하기 위한 것일 것입니다. 따라서 3대 영양소는 충분히 먹어야 되는 영양소고 이들의 공급원인 곡물과 육류를 충분히 먹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물박사의 주장을 잘 증명하는 그런 표현이 될 것입니다. 탄수화물을 섭취하게 되면 위장에서 당으로 소화되어 흡수되게 됩니다. 그래서 탄수화물은 당 공급원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당분은 신체 에너지원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당은 뇌와 근육 모두의 에너지원이 되지만 주로 뇌에서 사용된다는 사실입니다. 두뇌 활동이 많은 사람이라면 섭취한 탄수화물로 공급받은 모든 당을 소비하고도 부족할 수 있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는 수험생들이 시험기간이 되면 단 음식들이 당기는 이유가 이것을 잘 증명합니다. 그러므로 두뇌 활동이 많은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에 비해서 탄수화물 섭취량을 좀 더 많이 하는 것이 좋습니다. 탄수화물이 건강에 나쁘다고 함부로 탄수화물을 제한하면 오히려 당이 고갈되고 그에 따라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지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방은 신체 구성물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포도당과 함께 주요 에너지원이 됩니다. 또한 호르몬의 주요 원료이기도 합니다. 소화액으로도 사용되는 영양소입니다. 이런 많은 기능을 하는 지방을 잘 섭취해야 됩니다. 하지만 지방에 대한 부정적인 정보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은 지방 섭취를 무조건 제한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 지방을 함부로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지방도 3대 영양소의 하나로서 매우 중요한 영양소이기 때문입니다. 많이 먹어야 되는 영양소입니다. 그것보다 너무 많이 먹어서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오히려 적게 먹는 경우 훨씬 더 많은 문제를
낮고 실제로 한국인은 생각보다 지방을 그렇게 많이 섭취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방이 신체 구성분으로 이용되는 것이 생체막입니다. 생체막은 지방과 단백질로 구성되는데 그 생리적 기능에 따라서 지방과 단백질의 비율이 조금씩 다릅니다. 신경세포와 같이 전기적 이동이 많은 세포에는 절연체로서 지방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방과 단백질 비율이 4:1 정도라고 말합니다. 또는 적혈구와 같이 지방이 많은 세포도 있습니다. 정신적인 활동이 많거나 빈혈이 있는 사람이라면 지방 섭취를 조금 더 하는 것이 건강에 좋습니다. 지방이 신체 에너지원으로 사용되는 것은 탄수화물로 얻는 당과는 달리 근육에 한정됩니다. 당분이 고갈된 아주 응급적인 상황에서는 지방의 중간 대사산물인 케톤체가 뇌 에너지원으로 이용되지만 이것은 뇌 건강에 그렇게 좋지 않는 영양소입니다. 따라서 지방은 뇌 에너지원으로는 사용할 수 없고 근육의 에너지원으로만 사용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지방의 한 종류인 콜레스테롤은 성호르몬을 비롯한 각종 호르몬의 원료가 됩니다. 지방이 호르몬의 원료라는 사실을 잘 기억하고 호르몬 분비에 무언가 이상이 있다면 지방 섭취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은 소화액으로도 중요하게 사용이 됩니다. 섭취한 지방은 지방과 지방을 분해하는 효소에 의해서 분해되게 됩니다. 간에서 생성되는 담즙은 지방을 분해하는 주요 소화액입니다. 담즙에 가장 많이 들어있는 원료는 콜레스테롤입니다. 담즙은 지방을 소화하기 때문에 지방을 소화하기 위해서 지방의 하나인 콜레스테롤이 필요한 것이죠. 마지막으로 단백질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단백질은 지방과 함께 신체 구성분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팔, 다리의 골격 근육과 같은 조직은 단백질이 매우 많은 세포로 구성됩니다. 또한 에너지 대사를 책임지는 세포 속의 미토콘드리아 생체막은 다른 생체막에 비해서 단백질 비율이 높습니다. 아무튼 단백질은 신체 구성분으로 매우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다음 단백질은 에너지원으로도 사용이 됩니다. 섭취한 단백질은 아미노산으로 소화 흡수됩니다. 아미노산은 필요에 의해서 당으로 분해되고 당을 합성하면 지방이 됩니다. 단백질은 탄수화물과 지방 모두로 전환될 수 있는 그런 영양소인 것이죠. 이렇게 확보한 당과 지방은 뇌와 근육의 에너지원으로 사용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섭취한 단백질이나 몸에 있는 단백질을 통해서 얻은 에너지원은 건강에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닙니다.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원은 가능하면 탄수화물과 지방을 섭취하여서 얻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 이유는 생체 내에서 단백질을 통하여서 에너지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화학 반응이 일어나고 그에 따라 몸에 불필요한 그런 물질들이 생성되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물질들에 의해서 많은 병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단백질은 지방과 함께 호르몬의 주요 원료이기도 합니다. 단백질은 소화액의 원료입니다. 대표적으로 위에서 소화에 매우 중요한 펩신은 단백질로 만들어집니다. 펩신은 펩시노겐이라는 물질이 위에서 분비되는 염산, 즉 위산과 반응하여 펩신으로 전환되고 단백질을 소화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고 보니 지방 소화에 지방이 중요했고 단백질 소화에 단백질이 중요한 것이죠. 이런 것을 보면 인체의 생리적 반응은 참 오묘한 것 같습니다. 단백질은 또한 신경 전달 물질의 중요한 원료입니다. 인간이 살아갈 때 신경세포를 통하여서 몸 구석구석에 수많은 신호를 전달하는데 그 신호를 전달하는 데 있어서 신경 전달 물질이 필수적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신경 전달 물질이 하나 있을 거예요. 그것은 바로 도파민입니다. 도파민만이 신경 전달 물질은 아닙니다. 세로토닌,
기타 수많은 신경 전달 물질이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가는데 매우 중요하게 활용됩니다. 또한 단백질은 효소의 원료이기도 합니다. 건강을 좀 챙긴다는 사람이라면 보통 효소식품 하나는 다 복용하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효소식품을 먹는다고 생체에 효소가 많은 것은 아닙니다. 효소는 인간이 살아갈 때 필요한 화학적 반응에 꼭 필요한 물질입니다. 효소는 화학 반응을 촉매하여서 좀 더 화학 반응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효소가 부족하다면 화학 반응이 빠르게 일어나지 않아 활력 있는 삶을 살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이 효소는 섭취한 단백질이 아미노산으로 흡수되고 세포 속에서 아미노산을 이용하여서 효소를 생합성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건강에 효소가 필요하다면 효소 식품을 먹을 것이 아니라 단백질 섭취를 잘 해야 되고, 이 단백질 공급을 위해서 고기 섭취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이상 3대 영양소에 대해서 간략하게 그 기능을 살펴보았습니다. 부연에서 3대 영양소를 구성하는 화학적 원소는 탄소, 수소, 산소, 질소입니다. 탄수화물과 지방은 탄소, 수소, 산소 이 세 가지로만 이루어집니다. 탄수화물과 지방은 그 구성 원소가 같기 때문에 탄수화물에 의해서 얼마든지 지방으로 전환이 되어질 수 있고, 지방도 탄수화물로 전환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이 지방으로 쉽게 전환될 수 있는 데 비해서 지방이 탄수화물로 전환되는 비율은 매우 적습니다. 그러므로 당은 지방의 원료가 되지만 지방은 당의 원료가 되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한 게 좋습니다. 단백질은 탄소, 수소, 산소에 질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탄수화물과 지방으로는 절대 단백질을 생합성할 수 없습니다. 질소가 없기 때문이죠. 단백질 섭취가 매우 중요한 이유가 됩니다. 지금까지 3대 영양소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알아보았습니다. 이러한 3대 영양소의 기능과 더불어 몇 가지 더 알아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3대 영양소의 중요한 순서가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이것을 잘 알게 되면 우리가 어떤 영양소를 얼마만큼 더 먹거나 줄이는 것에 대한 요령이 생길 것입니다. 첫 번째로 화학적 구성으로 볼 때 가장 중요한 영양소는 무엇인가입니다. 조금 전에 설명해 드렸는데 혹시 눈치채셨나요? 답은 단백질입니다. 그 이유는 3대 영양소 중 질소가 유일하게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탄수화물과 지방으로는 절대 단백질이 될 수 없기 때문에 화학적으로 단백질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탄수화물과 지방은 단백질에 비해서 덜 중요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중요한 순서를 다른 관점에서 보면 지방이 중요할 수도 있고 탄수화물이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지방이 중요도에서 가장 1순위인 경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체에서 가장 중요한 조직은 뇌입니다. 뇌가 죽은 상태에서 인간이 살아있다면 그것은 인간이 아닌 것이죠. 인체에서 가장 중요한 뇌의 첫 번째 필요한 영양소가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지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뇌는 지방이 매우 많은 조직인 것입니다. 음식 중에 뇌나 척수와 같은 음식을 먹을 때 그 식감이 부드러운 이유가 바로 지방이 많기 때문인 거죠. 뇌는 다른 조직과 달리 모세혈관이 모두 막혀 있는 형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혈관 안에 있는 영양소가 뇌 조직으로 함부로 이동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지방은 혈관벽을 구성하는 세포에 함유되어 있는 지방에 녹아서 이 혈관 밖을 빠져나갈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단백질로 얻은 아미노산과 탄수화물로부터 얻은 당은 모세혈관을 함부로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특별한 조치가 있어야지만 통과된다는 것이죠. 왜 뇌 조직으로 지방이 쉽게 통과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더 자세히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아무튼 뇌에 첫 번째로 필요한 영양소는 지방이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는 지방의 중요도가 1순위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영양소의 지속적인 공급 측면에서 보면 어떤 영양소가 중요할까요? 그것은 에너지원이 되는 탄수화물입니다. 특별히 뇌에 대한 탄수화물의 공급은 매우 중요합니다. 탄수화물은 당으로 소화 흡수되어 혈중 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하고 나머지 당은 간과 근육에 글리코겐 형태로 저장되어 필요할 때 당분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남는 당은 지방으로 전환이 되는데 혈중 포도당과 간과 글리코겐에 저장되어 있는 당은 그 저장량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당이 고갈되기 전에 우리는 반드시 탄수화물을 섭취해야 됩니다. 밥때가 되지 않았는데도 배가 고픈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몸에 당이 부족하다는 신호입니다. 그러므로 배가 고플 때는 당연히 탄수화물이 많은 음식이 당기는 법입니다. 당이 급하게 필요할 때는 탄수화물보다 더 단 음식이 당기게 되겠죠. 이렇게 활동 에너지원으로서 중요도는 탄수화물이 중요합니다. 결국 관점에 따라 그 중요도가 다르긴 하지만 3대 영양소는 모두 다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건강하지 못한 시청자가 계신다면 3대 영양소의 부족에 대해서 살펴보아야 됩니다. 체지방이 많다고 꼭 지방을 많이 섭취한 것은 아닙니다. 지방을 섭취하지 않아도 체지방은 많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체지방이 많다고 함부로 지방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건강하게 살아갈 때 단백질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지만 고기는 건강에 좋지 않다고 생각하면서 단백질 제제를 따로 먹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것도 건강한 선택이 아닙니다. 지방과 단백질을 모두 골고루 함유한 맛있는 고기를 먹으면 되는 것입니다. 탄수화물이 당길 때도 탄수화물을 조금씩 먹어주면 탄수화물이 덜 당기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3대 영양소가 되는 곡물과 고기를 적절하게 먹을 수 있다면 우리는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을 잃은 사람에게는 그러한 신호가 잘못된 것처럼 전달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가장 큰 이유는 신체 신호의 핵심이 되는 소금이 부족하거나 물이 부족할 때 그러합니다. 결국 소금과 물도 3대 영양소만큼 중요합니다. 5대 영양소라고 말하면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소금, 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건강한 식욕을 원하신다면 음식에 충분한 간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곡물이든 고기든 건강에 가장 중요한 식재료가 될 것입니다. 곡물과 육류에 대해서 지나치게 부정적인 시청자라면 이 영상을 통해 조금이나마 곡물과 육류에 대한 인식이 바뀌길 바랍니다. 이상 오늘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물박사는 여러분의 건강을 위하여서 쉬지 않고 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